너무 좋았다고 실습이. 이제 또 지역사회 보건학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 간호사에 대한 어떤 매력을 이 뭐 성주군 보건소에서 실습하면서 좀 많이 매력을 느낀다고 하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좀 주민들하고 정을 많이 쌓아요. 시골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자주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다 친하세요. 친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간에도 협력이 굉장히 잘 돼요.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팀장님들도 학생들 오면은 너무 다 예뻐하셔가지고, 이제 계명대학교 가는데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을 하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같은 동료로서 사실 이제 좀 참여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학생들도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직업의식도 좀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보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장 그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차를 타고, 그때 성주보건소에 제가 영상에 보면 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보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나가요. 나가서 예쁜 치매 마을이나 아니면은 이제 노인정이나 아니면 뭐 그 보건진료소 아니면 뭐 마을센터, 주민센터 뭐 이런데 이제 그 가서 대상자들도 자주 만나고, 이제 또 학생들 가면은 되게 예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람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왔다 갔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주군 보건소의 그 보건 사업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이제 새롭게 하는 보건 사업들도 많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이제 그 자유롭게 생각나는 거를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제도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데 일조들이 제일 열심히 하더라. 이해가지고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힘들었어요. 해볼까요? 네, 저는 다른 보건소와 다르게 생각해 봤을 때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가 많은 게 아무래도 성주군이다 보니까 좀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이동식 산부인과 이용해가지고 차량으로 간단하게 산모들이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찾아가는 요리교실 이용해서 취약계층 독거 노인분들한테 그런 영양 사업 같은 걸 하는 게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핵심적인 말을 해줬네.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이제 많이 하고 있었다 하는 부분들, 그죠? 다 공감하죠, 그죠? 또 다른 학생들도 있을까요? 저는 음, 보건소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국가 기반이다 보니까 균일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건소가 이제 지역별로도 특색을 갖추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제 시골이나 그런 곳에서는 필요할 거고, 만약에 산업장 근처면 이제 산업장에 필요한 보건 사업을 할 거고, 그런 보건소별로 특색이 있는 게 좀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지역의 어떤 이제 건강 문제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 사회의 어떤 의료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성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들이 많은데 이제 노인 대상자들 중에 보면 우울증 대상자나 아니면 자살 위험 대상자들이 많아요. 독거 노인 중에 특히나. 그래서 실제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성주군의 그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5명 정도의 그 음독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자살 그 시도를 했던 분들을 특별 관리를 해요. 고위험 대상자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서 이제 자주 찾아뵙고 라포 영상에서 이렇게 그 정서적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은 세심하게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뭐 다른 이제 독거노인들 아까 역량도 그렇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독거노인들이 보면 역량도 잘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그런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역 특색을 그렇게 살려서 하는 게 좀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또 다른 학생은 있어요? 저는 네네. 그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보건소 운영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젊으니까 병원 같은 곳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면서 현재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유선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주고 또 뭐 이제 치매 안심 상담이랑 뭐 발열 체크 이런 것도 다양하게 시행하는 거 보면서 그 성주군에 딱 적절한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맞아요. 네, 맞춤형 서비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나오네 이런 용어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 보건 서비스, 맞춤형, 그지? 그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거기도 잠깐 제가 보여주는 게 특이한 게 최근에 5월 달에 그때 어버이날 있고, 그죠? 가정의 달 있었는데 독거노인들이 원래는 이제 박물관을 우리 가서 건강 체크하고 잠깐만 가도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못 가게 되면서 이제 이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비대면이지만은 고위험 환자들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1순위부터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위험 대상자 같은 경우는 방문관으로 해요. 해서 대면으로 해서 가서 이제 직접 이제 환자도 보고 그리고 전화 방문 보건도 알잖아요. 그죠? 방문 사업도 있으니까 전화로 이제 자주 해서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세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성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 또 다른 학생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넘어갈까요, 조금 그러면? 네네. 네. 선생님보다 그래, 이조는 열심히 잘한다니까. 네네. 괜찮아요. 빵 터졌구나. 자유롭게 말하면 돼요. 저는 제가 너무 궁금한 걸 발견했어가지고 꼭 말하고 네. 싶어가지고 네. 보통 모자 보건이나 이제 아동 사업하면은 영유아 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또는 뭐 산모들 건강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성주군 보건소에서는 이제 북스타트 홈 별고을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북 스타트? 네, 북스타트 플러스 결과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네네. 찾아보니까 성주군에는 다문화 가정 어머님들이 많다 보니까 아가들을 이제 책을 읽거나 할 때 힘든 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성주군에서 책 읽기 선생님을 한 명 고용한 다음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다문화나 아니면 그냥 한국 국적을 가진 어머님들을 불러서 책 읽기를 같이 교육시키고 매달 2권 이상의 책을 지원해 준 다음에 이 책을 집에서 어떻게 읽혔고 애들 반응이 어땠고 그래서 애들이 뭐 언어 발달은 어땠는지 직접 부모님이 자가 보고서를 쓰면서 여기 보건소에 제출하는 사업이 다른 보건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한다기보다 성주군에서 하는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주군에서 하는 것도 사실 보건소에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다문화 가정을 성주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유아 예를 들어서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의료기관이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산부인과도 그렇고, 소아과도, 소아병원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고, 이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응급실 가야 될 경우에는 우리 성서로 이전을 하면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조금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할 때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근데 이제 다문화 가정인 경우는 의사소통도 힘들고 어떤 상황에 급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심폐소생술을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는 이제 수성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해서 이수층도 돕하는데 성중은 또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또 성중원에서 해주는 게 가족 사진도 무료로 해줘요. 그 아기들 출산하고 하면 이제 그 가족 사진 무료로 이제 다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다음 출산 지원금도 정말 많이 나와요. 거기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산을 장려하려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또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일반 도시에 비해서 그런 그래서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 관련돼서. 북스타트 그것도 이제 저도 저희 애 북스타트 그 해봤거든요. 그 책을 이제 가방에 이렇게 담아서 3권인가 5권인가 뭐 그렇게 신청하면은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소외된 가정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들어도 될까요? 성룡이는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장성선 학생은? 안 아쉬워요? 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건강증진사업에서 그 우리 할배 요리 교실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해서 유심히 봤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주 1회 같이 조리 실습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거 통해서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뭐 영양 섭취도 되겠지만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찾아가는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도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혹은 100세 건강 프로젝트나 아니면 요즘 코로나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싶었는데, 아까 선현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비대면으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를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네, 맞죠. 그래서 좀 유익한 그런 사업과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작년인가? 여러분들 선배가 우리 할배 요리 교실을 이제 보고 나서 보건 사업 기획을 좀 가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과제를 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보시면은 그 요리뿐만 아니라 영양 관련된 어떤 보건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하거든요. 교육받고 그다음에 요리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식사드리면서 어때요? 서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독거노인이 이게 그지?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지지도 되고 일석이조의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정두군에서만 제가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만약에 이제 보건사업 기획을 해야 되는 과제가 이제 주어질 텐데, 학생들마다 좀 실습지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공통적이지만, 다른 보건사하고 똑같은 보건사업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특색에 따른 이제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면은 2학기 때 좀 그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전문가 초빙도 그렇고 그런 구성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는 조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전체적인 그런 맥락이 좀 그 개념이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건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뇨질환 환자를 관리를 위해서 보건 교육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을 텐데 내용은 쉽죠, 여러분들, 그죠? 딱 보니까 간호 문제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딱 드러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간호 문제들을 보면은 할머니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간호사도 사실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대상자한테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관찰을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다 하면은 그분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할머니 같은 경우도 식사하셨어요? 또는 약 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영양, 그 다음에 투약,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 일반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지? 그러면 할머니가 대답할 때 보면은 뭐 믹스커피 대충, 그러니까 아침 대충 뭐 빵 먹고 믹스커피 이런 분 굉장히 많거든요. 당뇨에 고혈압이신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또는 커피를 하루에 제가 8잔까지 마시는 분을 봤어요. 식사 대신에. 당이 떨어지니까 어지럽다 하시면서 식사는 제대로 안 하시고 이제 또 믹스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갔을 때 혈당을 측정해보면 288까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건강 문제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뇨 질환자인데 이런 건강 생활 습관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업노멀한 사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여러분들 간 문제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에 장면에서 보면은 할머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변 환경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환자를 살펴보고 하는 중간에 하나하나 꼼꼼히 눈 흘겨 보더라도 꼼꼼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발을 딱 보니까 당뇨 질환자니까 우리가 당연히 발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 당뇨 질환이 있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인슐린 투약도 하고 그다음에 경구 투약도 하는 측면에서 보지만은 집에서 이제 보는 지역사회 지역사회 환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발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다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발을 딱 보니까 다치셨어요, 그죠? 그럼 분명히 이분이 어떤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발이 잘 안 낫는다, 상처가 잘 안 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딱 스케치를 해야 되게 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 할머니께서 이걸 모르시는구나.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치? 조폭 괴양 같은 경우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초점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에 대한 어떤 지식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대상자별로 조금은 다른 이제 접근들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이번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대한 영양 관리, 그다음에 당뇨에 대한 투약 관리, 그리고 당뇨 합병증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나 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치? 그래서 오브노멀한 게 무엇인가, 정상이 무엇인가, 또는 간호 수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친구들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런 환자들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도록, 알겠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그 질문이나 아니면 오늘 뭐 그 어려운 점 혹시 없었어요, 여러분들? 질문은 사실 카톡으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자유롭게 하면 되고 누구나 질문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되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또는 이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그 당뇨 대상자를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보건 사업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고 대상자한테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이분은 교육이 사실 필요해요, 그죠? 60 메시지, 그지? 그럼 교육을 하면은 이게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보고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겠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 또 이제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